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려는 순간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제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유광모가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고 있었고 이해주는 안대를 쓴 채 몸에 거의 아무것도 입지 않은 듯한 투명한 원피스를 입고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원피스는 너무나 얇고 투명해서 그녀의 속이 거의 다 비쳐 보였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원피스 속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안대를 한 채 계단을 천천히 오르고 있었고 그녀의 몸이 흔들릴 때마다 저는 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놀라움에 굳어버렸고 유광모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뒤돌아봤습니다. 우리 둘의 눈이 마주쳤고 그는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손으로 조용히 있으라는 신호를 보내더군요. 안녕하세요. 저의 사연은 반년 전 저희 아파트에 정말 눈에 띄는 부부가 이사를 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자는 큰 키에 날씬한 허리, 쭉 뻗은 다리와 볼륨감 있는 상체, 그리고 연예인처럼 생긴 얼굴에 웨이브가 들어간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180cm가 넘는 키에 몸집이 컸으며 스포츠 깍두기 머리와 팔에 호랑이 문신을 하고 있었죠. 두 사람은 그날 이후로 단번에 우리 아파트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는 건축한 지 35년이 넘은 오래된 아파트로 최근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30년을 살아왔고 한 번도 다른 곳으로 이사간 적이 없는 진정한 토박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며 현재는 동대표로서 아파트에 발생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쯤 저희 아래층에 그 부부가 새로 이사 왔습니다. 남편은 저와 같은 또래로 보였고 아내는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죠. 입주민들이 그 부부에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두 사람이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초폭이나 양아치처럼 보였고 아내는 일반적인 외모를 뛰어넘는 아름다움을 자랑했기에 둘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그들을 직접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이사 온 지 3일 만에 저는 그 부부 중 아내를 처음으로 마주쳤습니다. 그날은 담배를 사러 편의점에 가는 길이었는데 마침 아래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처음 본 사람이라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새로 이사 온 부부 중 아내라는 건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손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고 있었거든요.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간단히 인사한 후 그녀는 저의 앞에 섰고 저의 시선은 자연스레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그녀의 몸매는 굉장히 선명한 S라인이었고 편안해 보이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몸매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매끄러운 다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 눈을 떼기 어려웠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그녀는 먼저 내렸고 저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재활용 처리장까지 가는 길 내내 저는 그녀의 엉덩이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왜 그녀가 우리 아파트에서 화제가 되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보기 드문 서구적인 몸매를 가지고 있었고 얼굴은 연예인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재활용 처리장을 지나면서도 저는 아쉬운 마음에 몇 번이나 뒤돌아보며 그녀를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이 그녀가 제게 준 첫인상이었고 다시 마주칠 날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출퇴근 시간에 그녀를 다시 마주칠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그 시간대에는 그녀를 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의 남편을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소문대로 그는 덩치가 컸고 팔에 새겨진 호랑이 문신과 깍두기 머리가 한눈에 사람을 압도하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날 엘리베이터에는 이미 몇몇 주민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타자마자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그에게 공간을 내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평소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리 쉽게 자리를 내주지 않을 사람들이었는데 역시 조폭 이미지가 무섭긴 하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키가 크고 덩치도 있는 편이며 태권도와 무에타이를 전문으로 배운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추어 시합에도 자주 나가 우승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남자의 외형적인 허세에 위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와 눈을 마주치면서 저는 가볍게 웃으며 눈인사를 건넸고 그는 예상치 못한 듯한 표정이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나름의 예의를 갖춘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와의 첫 대면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예상치 못하게 조금 더 가까이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담배를 피우러 아파트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즘 아파트는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어 있어서 동대표인 저로서는 이 규정을 준수할 수밖에 없었고 단지 구석진 곳에 마련된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곤 합니다. 그곳에서 또 한 번 그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담배를 물고 있었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옆에 서서 담배를 한 대 물었고 그의 대화 내용이 자연스레 귀에 들어왔습니다. 거친 말투로 통화 중인 그는 회사 관련 문제로 누군가와 언쟁 중인 것 같았습니다. 대화의 전부를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의 말투와 분위기로 보아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남자는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유강모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동 동대표 맞으시죠? 그가 저를 알아본 이유는 아마 1층 출입구에 제 사진이 걸려 있었기 때문인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내민 손을 잡고 악수하며 웃으며 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우리 동 동대표입니다. 고준익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유강모는 어딘지 모르게 불편함을 감추려는 듯 했지만 의외로 나쁘지 않은 사람 같았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제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은 뭐 특별히 불편한 건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잘 챙겨주더라고요. 유강모는 담배를 깊게 한 모금 들이마신 후 말을 이어갔습니다. 동 대표님이 우리 아파트에 오래 사셨다고 들었는데 여기 분위기는 어떤가요? 괜찮죠? 저는 그가 묻는 질문에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여기가 고향이라 이곳이 참 편하죠. 오래된 아파트이긴 하지만 사람들도 정겹고요. 근데 조용한 동네라서 눈에 띄는 일들은 좀 빨리 소문이 도는 편입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아파트 분위기를 설명했습니다. 유강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조심해야겠네요. 눈에 띄는 행동은 피하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가 의외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유강모와의 첫 대화 이후 우리는 매일 저녁마다 같은 흡연 장소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전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담배를 피우던 시간이었지만 유강모가 나타난 이후로 사람들은 그 시간을 피하듯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유강모에게 다가갔고 그렇게 자주 마주하다 보니 대화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의 거친 외모와 달리 의외로 대화가 잘 통했기에 우리는 주변 호프집에서 맥주와 치킨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날 유강모는 갑자기 전화기를 꺼내더니 여자친구를 불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 여자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모 씨 여자친구 이혜주입니다. 그녀는 상냥하게 웃으며 먼저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그날따라 더욱 돋보였습니다. 방금 샤워를 한 듯 머리는 약간 젖어 있었고 화장기 없는 깨끗한 얼굴에 끈 나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외모에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갓 씻고 나온 그녀는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광모가 옆에 있다는 걸 의식하며 서둘러 시선을 돌렸습니다. 시선을 둘 곳이 마땅치 않았지만 저는 최대한 그녀를 의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매혹적인 모습이 마치 동화 속 요물처럼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지만 저는 유광모와의 대화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초면에 신뢰를 범할 수도 있을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고준익입니다. 광모 형이랑 간단하게 한잔하는데 형수님을 소개해 주신다고 해서 쉬고 계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저는 황급히 말을 이어가며 그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유광모와 저는 이미 조금 친해진 상태였고 나이 차이도 1살밖에 나지 않아서 형 동생으로 부르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크지 않아 서로 편하게 말하는 사이가 된 거죠. 그녀는 유광모 옆에 앉았고 자연스럽게 그녀와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그녀에게 시선을 두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두는 곳마다 그녀의 아름다움이 제 정신을 자극하는 듯해 저는 다시 유광모에게 집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우리는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원한 맥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고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그녀의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혼을 한 상태였고 4살 된 딸이 1명 있었습니다. 딸은 친정어머니가 돌봐주고 있으며 그녀는 현재 모 플랫폼의 PJ로 활동 중이었습니다. 유광모는 그녀의 후원자였고 2사람은 점점 가까워지며 동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직업 특성상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까봐 친정에 맡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둘은 벌써 반년 넘게 동거 중이었고 원래는 오피스텔에 살았는데 방송을 하기에 방음이 잘 되지 않아 이곳으로 이사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2시간이 흘렀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헤어졌습니다. 저는 술에 조금 취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안은 늘 그랬듯이 조용했습니다. 몇 년 전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2살 많은 누나가 시집을 간 후 이 집에는 저 혼자 남게 되었으니까요. 혼자 남겨진 시간은 늘 외로움과 함께했고 그날 밤은 유독 더 외로웠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몸을 던졌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유광모에 대한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여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밤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저를 질투하게 만들었죠. 1년 전 저는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그 후로는 불타오르는 욕구를 혼자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따라 그 외로움이 더 짙게 느껴졌습니다. 술에 취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누워 뒤척이던 중 문득 그들이 대화 중에 언급했던 그녀의 직업이 생각났습니다. 플랫폼 BJ라는 말이 떠올랐고 호기심에 그녀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그녀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화면 속 그녀는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지만 단번에 그녀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채널에는 수많은 동영상이 올라와 있었고 수위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녀는 이른바 법방이라 불리는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동영상을 하나 클릭해보니 그녀는 요염한 춤을 추며 시청자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가렸지만 그 외의 모든 부분은 아낌없이 드러내고 있었고 애교 섞인 말투로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가 저녁에 들었던 그녀의 말투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화면 속 그녀는 확실히 프로였습니다. 많은 남성 팬들이 후원하고 있었고 댓글에는 온갖 저질스러운 말들이 넘쳐났습니다.
저는 의도치 않게 그 댓글들을 보며 불쾌함과 동시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방송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흥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연이어 그녀의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 그 중에는 여러 컨셉의 동영상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영상은 마치 단편 영화처럼 연출되어 있었고 그녀는 연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야외 공원에서 속옷을 보여주거나 속옷을 입지 않고 마트에서 장을 보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그런 영상들은 분명히 혼자 찍을 수 없었을 테니 유광모가 찍어준 게 분명했습니다.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 그려지자 저는 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그녀의 영상을 계속 보았습니다. 결국 혼자 욕망을 풀어낸 후에야 겨우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저 가벼운 인연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사건이 우리의 관계를 더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퇴근 후 간단하게 저녁을 해결하고 담배를 피우려고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담배가 땡길 때 해결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지죠. 처음엔 참고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시간쯤 지나 영화 속 인물이 맛있게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나오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 사람들이 창문을 모두 닫고 있을 테니 계단실에서 조용히 한 대 피우고 집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서 계단실 방화문을 열고 아래층과 사이에 있는 창가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려는 순간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제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유광모가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고 있었고 이해주는 안대를 쓴 채 몸에 거의 아무것도 입지 않은 듯한 투명한 원피스를 입고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원피스는 너무나 얇고 투명해서 그녀의 속이 거의 다 비쳐 보였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원피스 속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안대를 한 채 계단을 천천히 오르고 있었고 그녀의 몸이 흔들릴 때마다 저는 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놀라움에 굳어버렸고 유광모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뒤돌아봤습니다. 우리 둘의 눈이 마주쳤고 그는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손으로 조용히 있으라는 신호를 보내더군요. 그는 다시 촬영을 계속했고 저도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유광모의 지시에 따라 계단을 올라 방화문을 열고 아래층 복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촬영 중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라졌고 저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아 가슴이 뛰는 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숨을 고르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제가 방금 어떤 장면을 목격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그 순간의 긴장감과 흥분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인 것 같았지만 눈앞에서 일어난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충격에 빠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또 그녀의 영상을 보며 위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아래층에 산다는 상상을 하니 정말로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이튿날 퇴근 후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흡연 부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유광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지만 그렇다고 아래층에 찾아가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늦은 밤마다 계단실을 살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유광모 역시 몇 날 며칠 흡연 부스에 나타나지 않자 그가 저를 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실망한 채 이 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그날 찍었던 영상을 언제쯤 업로드할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 영상은 올라오지 않았고 그 대신 다른 영상들만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모두 적당한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영상들이었죠. 저는 매일 실망하며 그녀의 채널을 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참 묘한 운명의 장난을 겪게 만듭니다. 그 계단실 촬영 사건이 있은 지 딱 일주일이 지난 날, 저는 회사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집에 들어와 잠에 들었고 한참을 자고 일어나 보니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오줌이 마려워 시원하게 화장실에서 해결한 후 담배가 당겨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매번 번거롭지만 습관이 되어버린 이 오르락내리락이 이제는 더 이상 귀찮지도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아래층에서 멈추었습니다. 속으로 이 시간에 누가 타지? 하고 생각하던 찰나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잠옷을 입은 채로 말이죠. 물론 그 잠옷은 평범한 원피스 잠옷이었고 두꺼워서 아무것도 볼 수는 없었지만 그날 계단실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눈을 마주쳤고 자연스럽게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에 가서 간단히 먹을 걸 좀 사려고요. 그녀는 약간 피곤한 듯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녀와는 그렇게 친하지 않기에 약간 어색한 분위기 속에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이 커플은 참 독특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그녀도 제 시선을 느꼈는지 귀끝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엘리베이터 불이 깜빡이더니 꺼졌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갑작스러운 쾅 소리와 함께 멈추었고 공중에 매달린 채 정지했습니다. 어둠이 저와 이해주를 완전히 집어삼켰고 마치 밤이 된 것처럼 한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자 그녀는 깜짝 놀라 소리치며 구석으로 몸을 웅크리고 자신을 감쌌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순간적으로 놀랐습니다. 급하게 비상 버튼을 몇 번이나 눌러봤지만 엘리베이터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로서 특히 아름다운 여자 앞에서 제 불안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이해주에게 말을 걸어 긴장을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뭐 위협을 가할까봐 그러시는 건 아니죠? 라고 농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습니다. 이해주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어두운 곳을 좀 무서워해서요. 저는 휴대폰의 손전등을 켜서 그녀의 표정을 확인했습니다. 평소에 저를 만날 때 보여주던 그 우아하고 매력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불안한 표정만이 가득했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해주는 고개를 들어 제게 말했습니다. 저기, 좀 더 가까이 있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당황했지만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이해주는 조금 더 가까이 와달라고 했고 말할 때는 목소리에 약간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의심이 들었고 물었습니다. 혹시 밀실 공포증이 있으신가요? 이해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지금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 엘리베이터가 무서워서 항상 앞에서요. 다른 사람들이 저의 긴장한 모습을 보지 않도록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어두워지니까 더 힘들어요. 저는 손전등을 켜고 서 있었지만 이해주가 고개를 들어 말을 하는 것이 불편해 보여. 앉아서 얘기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해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녀 옆에 앉아 얼굴이 붉어진 이해주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어깨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안정이 필요해서요. 당연히 저는 좋아요라고 대답하며 내심 기뻤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다가왔는데 거부할 이유가 없었죠.
그것도 본인이 먼저 의지하려고 하니 저는 그저 공손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주는 조심스럽게 몸을 제게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부끄러운 듯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참으로 수줍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공기 중에서 은은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약간 숙여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향기가 더 짙어졌습니다. 그 향기가 채취인지 아니면 샤워 후의 향기인지 잘 분간은 가지 않았지만 분명히 달콤하거나 인공적인 향수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매우 부드럽고 은은한 향이었습니다. 마치 겨울날 햇볕에 말린 포근한 옷 같은 향이었죠. 가까이에서 느껴지는 이 향기는 정말 매혹적이었습니다. 제가 그 향기에 잠시 취해 있을 때 이해주가 말했습니다. 혹시 핸드폰 배터리 충분한가요? 이해주의 말에 저는 핸드폰 배터리를 확인해 봤습니다. 배터리가 20%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걱정하는 표정을 본 저는 그를 안심시키려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조금 전에 비상벨을 눌러서 관리실에 신호가 갔을 거예요. 관리실에서 곧 올 거고요. 이해주는 여전히 불안한지 제 쪽으로 조금 더 몸을 붙였습니다. 그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전해져서 저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우리 둘 다 말을 잃은 채 엘리베이터의 적막함 속에 있었을 때 이해주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준익씨 조용히 있지 말아주세요. 무서워요. 준익씨는 항상 혼자 있는 것 같던데 여자친구는 없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저를 너무 재미없다고 했어요. 저랑 있으면 분위기도 없고 즐겁지 않다고 떠났죠. 이해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어리셨나 봐요. 나중엔 알게 될 거예요.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직스러움이에요. 저는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혜주씨의 남친은 어떠신가요? 이해주는 저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얼굴을 붉혔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날 계단에서 당신이 있는 걸 알았어요. 담배 냄새를 맡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남자친구가 그날 얘기해줬어요. 저는 놀라서 헛기침을 하며 어색함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런데 왜 광모 형은 그 후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색할까봐요. 저도 궁금했던 부분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해주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사실 지금 광모가 하는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그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직 해결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일부러 준익 씨를 피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광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의 해명에 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이 대화를 계기로 좀 더 과감하게 궁금증을 풀고 싶었습니다. 혜주씨, 저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말씀하세요 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곧 그동안 궁금했던 점을 물었습니다. 혜주씨의 채널에 들어가 봤어요. 방송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컨셉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시도가 불편하거나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이해주는 살짝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민망했어요. 만약 다른 사람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더 곤란할 테니까요.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번 그런 시도를 하다 보니 점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주는 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처음엔 부끄러워하던 그녀가 점차 편안하게 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끔 그녀의 가슴이 제 팔에 닿았고 저도 모르게 긴장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보통 어디서 그런 걸 시도하시나요? 언제쯤 하시나요? 그 질문에 이해주는 얼굴이 금세 붉어지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했습니다.
어디서든 할 수 있긴 한데 더 이상은 말하지 않을래요. 제가 장난스럽게 그녀의 팔을 톡 치며 다시 묻자 이해주는 부끄러워하며 얼굴을 붉혔고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이해주가 갑자기 몸을 움직이며 불편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해주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되어 손전등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해주는 깜짝 놀라며 제 손을 잡았고 그 손을 꽉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이해주는 울 것 같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제가 긴장하면 화장실을 가고 싶어지는데 지금 너무 급해요.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혜주씨 혹시 큰 거 아니면 작은 거?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이제 곧 사람이 올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정전되어 모니터도 꺼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해주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 작은 거요. 아,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아요. 구석에서 해결할게요. 이러다 속옷에 쌀 것 같아요. 준익씨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저는 그 말에 놀라며 잠시 머리가 멍해졌지만 끝내 그녀의 애원하는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등을 돌리고 있을게요. 하지만 이해주는 제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저 너무 무서워요. 저는 당황해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계속 옆에 있을 순 없잖아요. 이해주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손만 잡고 계세요. 제가 끝낼 때까지 돌아서서 있어주시면 돼요. 결국 저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작은 엘리베이터 안은 둘 다 말을 멈추자 너무나도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옷을 정리하는 소리, 옷감이 스치는 소리마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엘리베이터 안에는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녀가 일을 마친 후 우리는 서로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있었습니다. 그 순간 너무나도 큰 어색함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무마하려고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시원하시죠? 다행히 어둠 속이라 표정은 볼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둘 사이의 어색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밖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안에 누구 있어요?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 2명 있습니다. 저는 이해주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 목소리 광모형 아닌가요? 이해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에 다시 전기가 들어오고 문이 열리자 그 앞에는 이해주의 남자친구 유강모와 관리소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유강모는 긴장한 얼굴에서 기쁨으로 바뀌며 이해주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엘리베이터 바닥에 물기가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해주는 머리카락을 풀어 얼굴을 가리며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나서며 어색함을 가리기 위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급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닦을게요. 다음엔 좀 더 빨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나가는 순간 저는 등 뒤에서 뭔가 따뜻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는 좀 전에 발생한 일들을 생각하며 간신히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늦잠을 자는 바람에 회사에 지각하고 말았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 집에 오는 길에 간단히 식사를 하고 올걸 하고 머리를 치며 아쉬워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유강모가 웃으며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정말 고마웠어. 덕분에 여자친구가 잘 버틸 수 있었어. 혜수가 상황이 심각해지면 기절할 수도 있거든. 정말 고마워. 저는 손을 내저으며 별거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서로 도우면서 지내는 거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유강모는 제 손을 놓지 않고 꼭 저녁 식사를 하러 자기 집에 오라고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원래는 거절하려 했지만 마침 배가 고파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유강모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이가 더 이상 거절하지 말고 우리 집에 가자. 다 준비해놨어. 요리가 다 끝났거든. 얼른 가자. 결국 저는 그 초대를 받아들여 처음으로 이해주와 유강모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집안은 맛있는 요리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 향기가 제 코를 자극하며 배고픔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여보, 우리 손님 왔어? 라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해주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유강모는 저를 의자에 앉히며 크게 웃었고 이해주는 새벽에 입었던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묶은 채로 요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과 음식 냄새가 동시에 제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계단에서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해주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잠시 멍해졌습니다. 유강모는 저에게 맥주를 따라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그 맥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렇게 셋이서 함께 식사를 하며 오랜만에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해주의 붉은 입술과 얼굴은 술 기운으로 점점 붉어졌고 마치 노을처럼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강모의 모습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초췌해 보였고 수염도 깎지 않아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술을 권하더니 점점 술이 들어가자 혼자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저는 의아해서 그를 말리려고 했지만 이해주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저에게 눈짓으로 만류했습니다. 시간이 늦어지자 유강모는 피곤한지 나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잘게 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남은 사람은 저와 이해주뿐이었습니다. 유강모가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제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이른데 가시려고요? 광모도 저한테 좀 더 이야기 나누라고 했어요. 더 있어도 괜찮아요. 그녀의 말과 함께 이해주는 손을 제 팔에 살짝 올렸습니다. 그 순간 온몸으로 떨림이 퍼져나갔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유강모가 일부러 이러는 걸까? 무언가 더 큰 의도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면서 이 상황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해주는 여전히 제 팔에 손을 얹고 있었지만 더 이상의 특별한 행동은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리며 진동 소리가 들렸고 이해주는 손을 급히 거두며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후 이해주는 다시 제 옆에 앉아 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준익 씨의 배려 덕분에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해주는 다시 한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길을 느끼며 불안함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해주는 제 손을 자신의 몸 위에 올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저 어떤가요? 이 질문에 저는 잠시 머뭇거리며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이해주의 눈빛은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했고 그녀의 몸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충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엉키고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할까 두려웠습니다. 이해주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저랑 뭔가 특별한 걸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 나쁘지 않죠? 그 순간 저는 당황해서
손을 급하게 빼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기로 해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거의 도망치듯이 그들의 집을 나서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유혹적인 상황이었지만 그 이면에 무언가 숨겨져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마치 겉은 아름답지만 속에는 알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과일을 본 것 같았습니다. 이해주는 제 뒤에서 한숨을 쉬며 저를 배웅했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한 유혹처럼 들리면서 저를 어딘가로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오늘 일어난 일을 되돌아보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함정에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뜻밖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순간 같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퇴근 후 시간을 바꿔 그들과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고 그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며칠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자리에서 취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열쇠를 제대로 꽂지 못해 짜증이 난 나머지 열쇠를 바닥에 던지고 문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앞에 하얀 다리와 가느다란 손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해주였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열쇠를 주워주며 문을 열어준 뒤 저를 부축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해주는 조용히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방까지 데려다 줄까요? 저는 취한 상태로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녀는 저를 침대까지 부축해 주었지만 방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저는 의심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이해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탁 하나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부탁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이해주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광모가 요즘 많이 힘들어요. 투자한 사업이 잘 안 돼서 빚을 많이 지게 됐어요. 제가 방송에서 번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날 준익 씨가 계단에서 본 그 영상은 사실 저희는 그런 영상을 해외 성인 플랫폼에 올려 수익을 얻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모에게 제안했어요. 낯선 남자와 함께하는 컨셉으로 영상을 찍는 거예요. 처음에는 광모도 반대했지만 우리가 진빚을 상환하지 않으면 광모는 큰일 나요. 저도 진심으로 광모를 사랑하기에 이 위기를 함께 넘기고 싶어요.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에 놀란 표정으로 이해주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익 씨가 괜찮을 것 같아서 얼굴은 나오지 않게 하고 가면을 쓰고 할 수도 있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혼란스러워하면서 물었습니다. 광모 형은 이걸 허락한 건가요? 이해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설득했어요. 광모도 준익 씨를 좋아하고 믿어요. 물론 이 상황이 쉽지 않겠지만 지금 이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그제야 저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광모가 저를 왜 신경 썼는지, 왜 이해주와 나의 관계에 주목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저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해주는 다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고 당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는 이해주와 유광모의 간절한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주말에 촬영을 시작하기로 약속했고 저는 설렘과 혼란이 뒤섞인 감정으로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주말이 되자 오랜만에 유광모가 저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눈을 마주쳤을 때 서로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유광모는 머뭇거리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준이가 같이 내려가서 담배 한 대 하자.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나섰습니다. 흡연 부스에서 유광모는 담배를 피우며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이가 형이 참 비참하다. 이런 걸로 혜주한테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게 말이야. 혜주가 날 떠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혜주는 나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축복 같은 여자야. 나는 혜주를 놓치고 싶지 않아. 근데 빚을 못 갚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너는 참 괜찮은 사람 같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서 고마워. 부탁할게. 철탑처럼 강해 보였던 그가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은 충격이었습니다. 유광모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고 그의 부탁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그들의 집에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면과 복장, 대본까지 모두 준비해 두었고 영상은 단순한 남녀 관계를 다룬 것이 아니라 컨셉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촬영이 마냥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대본대로 해야 했고 장면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다시 촬영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누군가가 옆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다 보니 동작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처음이라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 시도하면서 이혜주와 함께하는 동안 그녀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처음에는 경직된 모습을 보였지만 점차 과감하고 유연하게 변했습니다. 때로는 유광모가 카메라를 고정해 놓고 우리 둘과 함께 촬영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촬영이 한 달가량 지속되었고 우리는 총 10편 이상의 영상을 완성했습니다. 촬영 장소는 그들의 집뿐만 아니라 계단실, 인근 공원, 해변, 야외 텐트, 차량 등 다양한 장소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들의 영상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늘었고 수익도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그들의 수익이나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꿈처럼 흘러가는 이 경험에 조금은 순수함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유광모와의 관계는 예전만큼 친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같은 남자로서 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가까워지는 상황을 겪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광모는 마음을 넓게 열고 우리와의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를 초대해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제 이혜주는 예전처럼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 관계에 중독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녀가 저의 앞을 지나갈 때마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지만 그녀는 저에게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유광모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그의 곁을 지키고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여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현실적인 상황이었지만 결국 이 선택을 받아들인 건 저였죠. 마치 그들이 던진 무언가를 제가 기꺼이 받아들인 것처럼 말입니다. 한 달 후 그들은 저에게 촬영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어느 날 그들은 짧은 문자 한 통을 남기고 조용히 이사를 갔습니다. 빚은 다 갚았는지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가끔 이혜주와 유광모를 떠올리며 그들을 다시 찾고 싶다는 충동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들에 대해 나는 거의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제 인생에서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때로는 한밤중에 그들과의 일을 떠올리며 혼자 웃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